70년대에 유행하던 말 표현 가운데서 하나가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나이 드신 분들 아마 다 생각나실 겁니다. 지금 정치판에서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불안해하면서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치판에서 불안한 사람,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들 수술할 때에 가끔 우리가 봉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합을 할 때에 급하게 서두르거나 아니면 제대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술한 부위가 뭐 아프다, 제대로 아물질 않고 있다. 그러니까 수술 부위에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봉합한 부위를 잘 정밀 조사를 해보니 그 안에 아니 엉뚱하게 가위라든가 수술 칼이 들어있는 경우, 또 주사 바늘, 거즈 등등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모르고 봉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이재명 당에서 하나 둘씩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사불란하게 다른 소리들이 절대 나오지 않고 이재명의 목소리만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하나 둘씩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였죠. 엊그제 7인회의 멤버 김영진이 아니 이재명의 친명의 한 사람이었던 김영진이 당에 대해서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쳤습니까? 여기에 박찬대는 그야말로 이재명 찬미 어천가를 불러댔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제 제가 인용을 했었죠. 정말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매스끄러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도 착하다. 나보다도 더 착하다. 정말 웃겨도 이 정도면은 코미디급의 수준급의 웃기는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헌 당규 개정을 하는 데에 이재명은 그야말로 반대를 하고 있다. 규칙대로 가야 한다. 룰대로 가야 한다. 이러면서 당헌 당규 개정을 반대했었다고 그러는데 그 속내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진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박찬대라든가 정청래라든가 장경태는 잘 알고 있겠죠. 이 정도면은 아부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정치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찬대가 이재명을 착하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착하다. 이런 얘기했을 때에 동의들 하시겠습니까? 정말 듣다 듣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소리인데 혹시 날씨가 더워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실성에 가까운 실언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당원 당규에 대해서는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지사가 이 당헌 당규에 대해서 쓴소리와 함께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 둘씩 민주당 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연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민주당의 당헌 당규 개정안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방안은 그야말로 과유불급이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당하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니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이 제정신인지 의문을 가합니다. 바로 박찬대는 당헌 당규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속내는 그게 아니죠. 개딸들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는 속내가 분명히 있었는데, 박찬대는 당을 위해서 이재명이 당헌 당규 바꾸는 것을 절대 반대했다. 그러면서도 뒤로 돌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개딸들에게, 당원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재명과 그 휘하의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회의장과 당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당원들이 그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재명과 그 지도부들은 겉으로는 아니다 얘기하면서도 뒤로 들어가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강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든가 국민정당, 원내정당이 되는 것은 찬성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김동연이 자기 목소리를 처음으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선 1년 전에 당권 대권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는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김동연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김동연은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맺었는데, 이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도 또 김영진이도 일단은 그 당헌 당규에 대해서 개정 반대를 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김동연이 간 것은 두 사람의 그 반대 의견과는 다르게 입장문을 직접 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커다란 파문의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문제? 이재명의 사당화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반대 속에 김동연이가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사람이 사실은 쫓기다 보면은, 급하다 보면은 앞뒤 생각 없이 서두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헛발질하게 되는 것이죠. 급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허점 구멍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재명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겠죠. 마음의 각오는 했지만은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자기의 발목,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이번에 기소가 되었던 이 문제는 심각하게 이재명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음의 각오는 했지만 막상 이화영의 재판 1심이지만 판결 내용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정말 위태롭구나,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기대를, 또 시간을 3년여 넉넉하다 그것이 아니라 시계를 더욱더 빨리 앞당겨서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속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세간에서는 어떤 문제가 정치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의 타지말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난리들이기 때문에 입 가진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해야 하는데,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재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고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나와도 절대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숙의 문제가 특검으로까지 확대돼 가면서 그야말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에도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신경을 쏟을 여유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김정숙의 특검 문제까지 거론을 해야 되겠는가? 아예 신경조차 끄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과 관련된 이재명은 대북 송금 사건 문제에 대해서만 오로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긴 했지만 또 하나의 재판으로 이루어진다면 의외의 복병이 되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이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화영이 9년 6개월의 중징계를 1심은 받았는데 이재명은 주범이고 이화영은 종범 아니겠습니까? 종범이 9년 6개월을 받았는데 이화영이가 나 혼자 독박을 써? 나 혼자 독박을 써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다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초반에 이재명이 연루가 돼 있다,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번복하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으로서는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이 문제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겠고, 종범이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는데 주범이라면은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10억의 실형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 몇 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대북 송금으로 1차 심판에서 충분하게 사례비로 인정하고 있다. 200만 불입니다. 200만 불. 1억일 때에 10년도 실형을 때릴 수 있다고 한데 지금 2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으로서는 이 기소가 아주 심각하다, 자신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서서히 워밍업 단계에서 출마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당 후보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장악하는 면에 있어서는 한동훈이 월등 뛰어나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으로서는 더욱더 곤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그동안은 나약한 모습만 보였었는데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한동훈이 당을 장악한다고 했을 때에 이재명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또 법률가 아닙니까? 한동훈이 이재명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아주 강한 메시지를 사흘 동안 때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내걸고 비판하고 있는 그
멘트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한동훈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비토를 해왔던 민주당이었는데, 이재명이었는데, 이 한동훈이 헌법 84조와 함께 4개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제동을 거니까 여기에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더 심각하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을 위하는 것은 감옥을 가지 않은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 공범들이 줄줄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범인 이화영이 9년 6개월을 받았는데 주범인 이재명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 법조인인 이재명이 더 잘할 것 아니겠는가? 이거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주범은 더 훨씬 무거운 벌을 받겠죠. 징역형을 받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은 검찰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만 4개로 늘어나게 되니까 한 달 내내 서울 서초동 법정과 수원 법정을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곤혹스럽죠. 한동훈은 이어서 이렇게 비수를 던져버립니다. 재판을 질질 끌어서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아니면은 생각을 바꿔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도 앞당기려 할 것이다. 이 2가지 방법, 시대의 무리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출마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덩달아서 이준석도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아있느냐라고 반문까지 던져봤는데, 이준석이는 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잔챙이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의 말은 논외로 치고 이재명은 당사자 입장에서 3년의 임기는 혹시 자기가 어느 재판이 빨리 1심이라든가 2심의 판결, 2심까지 판결이 나오면은 심각해져 가는 것이지요. 여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증인을 많이 내세우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화영 재판에서 보듯이 대단히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은 이렇게 직격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이 재판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라도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이 된다면은 선거는 다시 해야 한다. 그 혼돈의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이 안아야 하는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식견을 갖고 있는 재판부가, 판사들이 이러한 나라의 혼란과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재판을 그냥 미루고 지연시키고 갈 것인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2심까지는 빠른 재판이 분명히 대선 3년 그 기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론이 분명히 2심까지 실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급속도로 바뀔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정치판은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 한동훈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민주당 안에서의 공격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분열들이 여기저기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바늘 방석에 안고 있는 그런 기분이다. 특히 노무현 추도식에 김경수가 얼마 전에 귀국을 했었죠. 그러나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상황을 더욱더 강화시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사람과 자기 영역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단지 경기지사의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을 내다보면서 김동연이가 하나 둘씩 챙겨가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 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동연의 이런 행보를 보고서 차기의 비명계의 잠룡으로서의 체급을 키우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의 대항마, 현재는 눈에 보이질 않고 있는데 빈 공간을 선점하려고 김동연이 발빠르게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신봉훈 정책수석 그리고 안종권 비서실장을 자기 측근으로 데려놓고 있다. 의미가 남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 경기도 의회의 이애형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선 넘은 대권 행보를 이어가던 김동연 지사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정무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한 친명 보좌관이 김동연은 사실 이재명의 도움으로 경기지사가 됐지만 이제는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체급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의 대항마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런 말은 긍정적으로 또 좋으라고 힘내라고 격려의 말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에게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은 어울릴 수가 없죠. 위기 자체가 그대로 이재명을 폭망시키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재명은 경기지사에 나오면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을 했고 절대 정치에서 발을 뺐어야 하는데 이재명의 욕심이 자기의 옷보다도 자기 체구에 맞지 않은 커다란 옷이 보기에 좋으니까 그 옷을 걸쳐 입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브레이크가 터진 고장이 난 열차에 타고 있는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는 폭주 열차에 타고 있는 이재명일 뿐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